안녕하세요.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 홍원영입니다. 데일 카네기 씨가요, 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저술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카네기 씨는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흔히들 리더십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보통 리더십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전략적인 사고, 의사결정, 대인관계 스킬, 동기부여 스킬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도 또 실제적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아젠다인데 사실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 부분입니다. 리더 자신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종의 셀프 리더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리더십 교육에서 이 스트레스 관리 부분은 사실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이 타인이나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의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죠. 사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리더는 사실상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리더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리더가 스트레스 받으면 직원들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리더가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인게이지먼트 레벨을 저하시킵니다. 인게이지먼트란 일종의 업무 몰입도죠. 그 높은 성과를 위해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상태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높으면 당연하게도 이 업무 몰입도, 즉 인게이지먼트가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죠. 짜증, 화 이런 스트레스가 높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고 이것은 그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무언가에 헌신하게 만드는 이 상태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동기부여가 떨어진 리더가 어떻게 타인을 동기부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데일 카네기에서도요, 이 인게이지먼트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인게이지먼트 레벨이 저하된 리더의 팀원들은 그렇지 않은 리더들의 팀원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게이지먼트 레벨, 즉 액티블리 디스인게이지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리더가 스트레스 받아서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으면 팀원들이 동기부여도 저하될 확률이 3배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밝고 긍정적인 정신 상태만 유지해도 사실 팀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는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흔히 이런 농담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제를 받을 때에는 팀장이나 본부장의 기분을 잘 파악하고 좋은 타이밍에 결제를 딱 받아야 이렇게 사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이거 우픈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조직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사실 엄청난 악재입니다. 팀원들이 리더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감정에 따라서 이 결제 여부, 즉 의사결정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높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성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극단적으로는 스트레스가 높으면 사소한 것도 막 따지고 들면서 이 좋은 안이 잘 실행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오히려 소극적으로 생각하기가 귀찮아지거나 이 머리 쓰기가 싫어지는 거죠. 또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지금 좀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게 되면 의사결정을 질질 끌게 되고 의사결정의 좋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의사결정이란 빠른 의사결정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속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스트레스와 이 감정의 동요는 의사결정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드는 아주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는 창의력을 저하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의적인 사고가 과연 언제 발휘되는가?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발휘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창의성이란 것은 번뜩이는 영감이나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문제를 끈질기게 붙잡고 탐구하거나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강한 의지에서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일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넓고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 리더들에게 스트레스란 이 창의적인 영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의지가 사라지면 당연히 창의성도 저하되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끝으로 스트레스는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인상 쓰고 짜증내는 사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리더를 좋아하는 팀원이 있겠습니까? 팀원이 리더의 기분을 살피고 신경 쓰는 순간 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은 극도로 저하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기분이 나빠서 막 인상 쓰고 있거나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아이들은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아이들이라면 어떻게든 부모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막 일부러 잘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행동을 꾸며서 하려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아주 위축되어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거나 또 부모의 눈을 슬슬 피하고 안 보이는 데로 다니고 이런 피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어떤 쪽이든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은 일종의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리더에게 우리는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기분 맞춰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솔직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래서 팀원들과의 진실한 소통은 단절시키고 거짓 소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신뢰관계를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팀의 성과가 잘 날 수 있을까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높고 부정적인 언행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 기를 빨아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에너지 좀비라고 부릅니다. 리더들이 이 에너지 좀비가 되면은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마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아주 공격적인 폭군형 리더이죠. 여러분들 다 그 발가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해봤다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이제 벌거벗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뽐내고 다니는, 즉 그 허세를 부리는 상사들이 벌거벗은 임금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아주 높고 일을 잘 다루지 못해서 내면에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리더는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가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결국 고집이 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허점이 많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에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사실은 경청도 잘하고 만약에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솔직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수동적인 이 잠수형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유형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 사람 만나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어지잖아요. 잠수를 타게 되는 유형이죠. 또 자주 아프거나 등장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리더가 말이 없어지고 동굴로 숨고 팀원들과 소통도 피하고 이렇게 다가가지도 않고 이런 거죠. 이런 리더는 계속 반응이 없다가 나중에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우울한 사람이 많다고 하죠. 걱정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데일 카네기 씨가 활동했던 1920년대에도요, 굉장한 국가적인 스트레스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데일 카네기는 용기와 희망을 강연했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대공황의 시기를 거치면서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이라는 한국어로는 카네기 스트레스론이라고 지금 출간되어 있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때 당시 데일 카네기 씨는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요, 대공황 시기에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경제 시스템의 붕괴만이 아니다. 미국 사회가 잃어버린 것은 용기와 희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극심한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의 시대 때문에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대공황을 거치면서 카네기 씨는 처음에는 인간관계 훈련이나 스피치 훈련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내면의 행복을 다루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이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리더십의 첫 출발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한 리더는 그 어떤 사람도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생산성을 높이죠.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스트레스와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스트레스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골고루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일정량은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유스트레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죠. 시험 걱정이 너무 없으면 시험 공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느냐? 첫 번째로 인식이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잘 인식할 필요가 있죠. 리더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성과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성과에 대한 그 긴장감의 조절이 이제 한쪽 극단으로 치우쳐져서 적절한 긴장감이 아니라 이제 너무나 큰 압박을 받게 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대부분의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표출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리더 자신이 본인의 상사에게 소위 깨지고 꾸중 들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부장님께 혼난 팀장이 팀원들을 또 그 짜증을 푸는 거죠. 근데 상사에게 혼나는 그 리더들, 그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그 성과에 대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이 성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윗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질책을 당하거나 하면 그 리더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팀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이 겪겠죠. 사실 리더들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동료 팀장들도 있죠. 그리고 그 팀장 역시 그 위에 임원이 있다거나 리더도 상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더가 가운데 있으면 이 360도의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맺고 조직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리더들에게 사실은 엄청난 그 긴장감과 그 스트레스를 조성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그 극심한 경쟁에 리더들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리더들에 비해서도 본인이 돋보여야 하고 이로 인해서 일종의 경쟁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팀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어떤 팀이든 대부분 리더는 한 명이고 팀원은 여러 명이죠. 그러면 팀원들은 팀원들끼리 친하기도 하고 또 팀원들마다 성향, 세대, 성별, 특징, 또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팀원들이 리더에게 맞추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리더 역시나 그 다양한 팀원들과 코드를 맞춘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무자로 있을 때보다 팀장이 되거나 팀을 맡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사실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이것이 아마 리더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워크라이프 밸런스 측면도 스트레스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 역시 한 명의 사람이죠. 리더도 개인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업무 외의 개인적인 삶이 아주 원활하고 평온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출근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 집에 속썩이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취미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또 주말에도 여러 가지 일들에 시달리느라 주말에 충분히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월요일에 출근하는 그런 리더들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보통 팀원들에게 있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정시 퇴근이나 퇴근 후에 개인적인 삶을 누리는 자기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리더의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스트레스 관리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가정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직장으로 가져오는 사람은 결코 좋은 리더가 되기 힘듭니다. 자신이 스트레스 상태가 높아 있을 때 심지어 문서 작업은 퀄리티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대하고 동기부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일인 리더들에게는요 그것이 성과에 직결되는 영향을 주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삶에서 집안 문제로 일종의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은 이미 그 문제에서 자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조직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아마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들의 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법과 같은 방법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더들은 어떻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를 즐기고 명상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되는 활동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리더들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를 즐기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작은 조직이라도 이 맡은 리더라면 스트레스 관리를 이 리더십의 역량의 하나로 인식하는 태도의 전환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팀장이나 리더라면 단 1분, 10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다음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좋아하는 일,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최근에 그 일에 충분한 시간을 내고 있는가? 셋째, 그리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죠. 스트레스 관리 역시나 하나의 업무이자 리더로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 씨의 조언을 바탕으로 또 이 외에 몇 가지 근본적인 어떤 태도의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를 다루는 원칙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상사가 자극이라면 그로 인해서 탈보, 긴장,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반응이죠. 즉 스트레스란 자극과 반응 사이의 태도를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죠. 1905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이 빅터 프랭클은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뿐인 이런 수용소 이 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지 않은가? 왜 같은 환경인데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할까? 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고결함, 타인을 위한 가치들을 지키면서 그 마음속에 불꽃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살 수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1차적인 답은 그것은 삶의 의미라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 책에 썼는데요. 이 말이 아주 유명하죠.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요인 그 자체,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다는 환경 자체는 누구에게나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해석과 반응은 사실은 다 제각각인 거죠. 바꿔 말하면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난 스트레스야 하면 저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그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즉 같은 자극이라도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해소의 몇 가지 원리를 데일 카네기 씨가 조언하는 스트레스 극복 원칙에 비추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네기 씨는 그의 저서인 카네기 스트레스론을 통해서 30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30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원칙의 그 첫 번째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전제 조건이죠. 성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그날 걱정은 그날 족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이 임무는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날이 한 말입니다. 모래시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꺼번에 통과하려고 하면 모래시계는 막혀버리죠. 한 번에 한 가지씩 모래알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데일 카네기 씨가 말한 조언을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영혼이 만나는 순간에 있다. 그 영혼을 지속시켜온 방대한 과거와 시간의 최후까지 돌진하는 미래가 만나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 지점, 바로 현재에 우리는 서 있다. 우리는 두 영혼과 영혼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오직 그것이 만나는 현재에서만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카네기 원칙은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리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라는 원칙입니다. 카네기 스트레스론에 보면요, 얼하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궤양으로 죽을 뻔한 그 상황에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위궤양이 있으면 치료가 힘들었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너무 그 병세가 악화돼서 어차피 본인은 죽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궤양으로 죽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파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난 더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이제 몇 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은 죽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개선할 것을 위해서 노력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관을 딱 짜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세계여행을 하는 배에 올라타고 마음껏 즐기자라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을 그냥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무사히 여행을 마쳤다는 것이죠. 다음 원칙은
일단 결정했으면 행동하라 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도 아주 좋은 원칙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과연 언제가 가장 스트레스인가 라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행동하기 바로 직전이 가장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있죠. 알람이 울릴 때도 일어나기 싫을 때 제일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요,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막상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양치질을 하고 나면요, 오히려 정말 오늘 일어나기 싫어, 이런 감정이 사실은 이미 사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을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 모임을 참석해야 되는, 가기 싫은 술자리를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언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가는 길, 막상 그 모임에 있을 때, 또는 끝나고 집에 왔을 때요. 아마도 그 모임에 가기까지가 제일 스트레스가 높을 거예요. 하기 싫고 막 가기 싫고. 그런데 막상 그 모임에 참석하면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가고요. 오히려 막 가기 싫어했을 때 그때보다는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행동 직전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고요. 행동 중에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사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비난은 종종 위장된 칭찬과 같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스트레스 원칙인데요.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 뭉치가 있습니다. 아주 말티즈 조그만한 개예요. 근데 이 개가 막 짖을 때가 있거든요. 멍멍하고 짖습니다. 자기보다 큰 개를 만나면 더 세게 짖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이 언제 공격적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공격적이 되냐면 두려움을 느낄 때래요. 이 강아지는 무서우면 짖거든요. 걱정과 스트레스는 인간의 두려움을 숙주로 삼고 있습니다. 승진 누락의 두려움, 밀려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공격적인 성향이나 회피적인 성향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그것이 공격이나 회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네기 씨도 이런 말을 했죠. 죽은 개는 걷어차지 않는 법이다. 부당한 비판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부당하게 나를 험담하거나 한다면 내가 중요한 존재다라는 증거로 생각해도 아마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좀 리더들이라면 특별히 기억하면서요, 자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좀 이렇게 멘탈을 회복하는 그런 원칙으로 삼아주시면 그래도 팀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 카네기 씨가 전해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녀와 아내를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아주 실망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 4년 동안 유일하게 걱정하지 않은 단 한 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과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거의 한 4년 정도를 우울증에 빠져서 지냈던 거죠. 한 번도 이렇게 무언가에 몰입하지 못하고 웃을 일이 없었고 즐거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조카가 와서 삼촌, 이 배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그 모형 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우울증도 있고 가족들도 죽고 해서 어떤 신경 쓸 게 없는데 조그만한 장난감 배를 만들게 생겼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해준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도 조르니까 그냥 무심코 그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만들기가 꽤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이 설명서도 보고 찾다고 하다 보니까 훌쩍 몇 시간이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순간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본인이 우울증 상담도 받아보고 뭐 그 스트레스에 도움 된다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해봤지만 정작 이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본인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있던 상태였다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된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소일거리들을 시작합니다. 집안에 무너진 것들, 부서진 것들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그냥 생각 없이 몰두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몇 가지 생각해서 그 일을 그냥 꾸준히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회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했던 사례들이 나옵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찾아야겠죠. 본인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떤 몰두할 일들을 찾거나 본인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에너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미소를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렸던 원칙들 중에서도 좋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셔서 몇 가지 원칙들을 세워보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로서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팀을 위한 공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리더십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